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린 대부분 뻔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른 아침 억지로 일어나 좋아하지 않는 일을 딱히 도움될 것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 이런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잘된 일이지만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은 달갑지 않다.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기엔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겐 책임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벅차다. 애석하게도 우린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뻔한 것이 용납되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 책 한 단어의 힘을 쓴 에번 카마이클도 행복하지 않았다. 에번은 창업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키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포기할 뻔한 적도 있지만 가까스로 버텨냈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시간과 노력, 돈을 쏟아 웹사이트를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언론과 인터뷰를 해도 아무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다. 스스로도 자신이 한 일이 두서없다고 느껴졌고 사람들도 에번이 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한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방황하던 에번은 기적적으로 한 사람의 영상을 보고 인생을 바꾸는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에번의 인생을 바꾼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No, God! 또 스티브 잡스야?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익숙해져라. 스티브 잡스는 성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감을 준 것은 사실이다. 조만간 또 빈번히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에번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잡스가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Its core value is that we believe that people with passion can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That's what we believe. 이 부분에서 그는 성공의 큰 비밀을 깨달았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이야기한다. 에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발견한 비밀은 엄청난 것이어서 일단 한번 터득하고 나면 생활에서도 사업에서도 어떤 결정이든 한결 쉽게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도무지 발전이 없었던 영역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비로소 자신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한다. 위대한 리더들은 이 비밀을 이용해 강력한 기업을, 큰 바람을,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켰다. 그 비밀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한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신을 살맛나게 하는 것을 하나로 잇는 한 단어가 존재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영화, 당신이 시작한 사업을 생각해보자. 무엇이든 좋으니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생각해보자. 그런 요소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없다고 에번은 이야기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당신이 좋아하는 친구나 책과 관련이 있을까? 당연히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단순하고도 강력한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은 평등, 오프라 윈프리는 마음, 스티브 잡스는 영향력. 에번은 뻔한 인생의 사슬을 끊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한 단어부터 찾으라고 이야기한다. 한 단어는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강력하고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다. 책 한 단어의 힘에서는 자신만의 한 단어를 통해 성공을 거둔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윈스턴 처칠 같은 인물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람은 제시카 알바다. 제시카 알바의 한 단어는 정직함이었다. 어니스트 컴퍼니의 공동 창립자인 제시카 알바와 크리스토퍼 게비거는 출산 이후 수많은 아동용품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현실에 신물이 났다. 아동용품이라고 해놓고 독성 화학물질 범벅에 제대로 된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은 제품이 마트에 수두룩했다. 제시카와 크리스토퍼는 자신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기저귀부터 목욕, 바디용품에 이르기까지 무독성과 친환경은 물론이고 세련미까지 갖춘 아동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어니스트 컴퍼니를 설립했다. 정직한 경영을 실천하는 제시카는 배우이자 사업가로서 2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집무실 없이 그냥 팀원들과 나란히 앉아서 일한다. 그들은 제품을 동물에게 테스트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테스트한다. 그리고 매출의 1%를 자선단체와 화학연구에 기부한다.
이 회사는 직원은 물론 공급업체 관계자까지 자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이 회사의 제품은 모두 로스앤젤레스 반경 250km 내에서 생산되고 항공이 아닌 육로로 운송된다. 이 회사의 제품, 사람, 경영에 대한 기준은 무자비하리 많지 높다. 모든 활동이 정직한 철학에 부합해야 한다. 정직한을 가치로 삼은 결과는 어땠을까? 어니스트 컴퍼니는 연간 수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됐다. 사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회사의 평가 가치는 10억 달러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한 단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책에서는 자신만의 한 단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질문에 답하라고 이야기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서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나인가?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만의 한 단어를 떠올리기 전에 무엇이 날 행복하게 만드는지 떠올려보고 그것의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너무 막연해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책에서 독자들을 돕기 위해 제시한 질문들 중 몇 가지를 가져왔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기록해 나가다 보면 내가 적은 답들을 연결하는 주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적는 것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귀찮을 수는 있지만 휘발성이 있는 생각과는 달리 시각적 단서를 남긴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사람에 따라서 빠르면 이 2단계 만에 자신의 한 단어를 찾아내기도 한다. 너무 여러 단어가 나와서 고민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한 단어가 동사로 해야 할지 명사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 단어는 동사도 명사도 될 수 있다. 단번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한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자. 때론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데서 한 단어의 힌트를 찾을 수도 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상황, 일을 생각해보자. 만약 거짓된 사람이 싫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성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한 단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어릴 때 보았던 배트맨을 좋아한다.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다. 책에서는 배트맨과 반지제왕에 내게 의미가 있는 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신의 한 단어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한 단어는 시간이 지나도 실증이 나거나 지겨워지지 않는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당신에게 물려준 가치관이 그 단서가 되어줄 수도 있다.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단계는 당신이 찾아낸 한 단어가 진짜 나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자신의 한 단어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한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당신만을 위한 것이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게 진짜 나인가? 마침내 자신만의 한 단어를 찾아냈다면 이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자신만의 한 단어를 조금씩 생활과 사업에 적용해 나만의 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내디뎌보자. 중요한 것은 한 단어를 찾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알아가고 성장하는 것이다. 당신을 당신답게 하는 당신만의 한 단어는 무엇인가?